진짜 교류하는 콘텐츠와 상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이웃들을 늘리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웃관리 1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웃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조금 더 심화 단계, 이왕이면 이웃 중에서도 내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내 콘텐츠 자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명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닉네임이 너무 상업적이면 안 됩니다. 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닉네임이나 블로그 제목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광고성 게시물을 많이 올리겠다, 결국 광고나 하려는 거겠지 라는 의도가 다분한 닉네임을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호명이나 브랜드명을 직접 쓰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느낌으로 사장님의 닉네임이나 그냥 사장님의 개인 홈페이지 같이 꾸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완전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 작은 기업이라면 마찬가지로 좀 상업적인 느낌이 좀 덜한 닉네임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근감이 드는 사람 같은 닉네임을 쓰는 게 좋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기 분야,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가 닉네임에서 드러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드 컨설팅을 할 때 전문직이나 자신의 전문성이 명확하신 분들의 경우는 실명을 쓰시는 것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같이 하는 경우 페이스북과 블로그의 닉네임이 통일되면서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던 초기 2011년도에는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꿈을 쫓는다는 의미에서 꿈스토커라는 닉네임을 썼었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굉장히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한다는 의미로 비스타 김인숙, 제 회사명과 제 이름을 제가 닉네임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퍼스널 브랜더라는 제 직업명을 조금 더 밀고 싶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이웃 신청을 먼저 했을 때 상대방이 김인숙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실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니까 좀 믿을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더라는 단어도 퍼스널 브랜딩을 다루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꺼이 신청을 수락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두 번째, 나와 비슷한 컨텐츠를 가진 경쟁자의 블로그를 살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분석을 할 때 내가 상품과 서비스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다면 내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상품과 가장 유사한 상품을 팔고 있는 다른 회사의 후기들을 보는 게 시장 분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는 이미 다른 사람도 쓰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나와 동일 주제, 비슷한 주제의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댓글을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블로그에 정성스럽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해당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해당 블로그에 댓글에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타고 넘어가서 이웃 신청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 후기를 찾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딩 분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제가 주기적으로 했던 일은 퍼스널 브랜딩 주제의 책 후기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책 후기를 보면 어떤 부분은 유독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진짜 좋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아쉬운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콘텐츠를 기획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퍼스널 브랜딩 책이 몇 권 진짜 없었는데 이 책을 읽어볼 정도라면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웃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딩 강의나 특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한다면 나도 들어볼까?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잘은 모르지만 이들 중에 누군가는 제 특강을 결국 듣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잠재 고객을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저처럼 제시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은 관련 책을 검색하셔서 블로그에 책 후기들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이웃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웃을 그룹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그룹명을 지어서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 관리하던 초기부터 굉장히 세분화해서 블로그 이웃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정말 찾아보고 구독하고 싶은 이웃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의 이웃명도 따로 있었고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도 저는 이웃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수강생들이었던 분들, 비스타 멤버분들은 그룹별로 나눠져 있고요. 제 원데이 특강만 들으셨던 분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유튜브를 보고 넘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유튜브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곳에다 이웃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찾으라고 했던 분들 있죠. 경쟁자들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셨던 분들이라든지 퍼스널 브랜딩 책을 읽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저를 직접적으로 잘 모르시지만 이 분야에 관심 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있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의 그룹명을 지어서 그곳에 차곡차곡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블로그 이웃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는 전체 블로그 이웃들의 모든 글을 다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블로그를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보실 텐데요. 기본 설정은 이웃 새 글이라고 해서 전체 이웃 중에 500명까지만 이 색을 피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교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보는 게 참 불편해져요. 그럴 때 이 피드에서 그룹별로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바쁠 때에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심으로 블로그 피드를 확인을 하면서 새 글이 올라오면 가서 글을 확인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 제가 특강을 오픈을 했다. 블로그에 막 글을 올렸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댓글을 다는 게 유리할까요? 기존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보다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그룹에 가서 제가 색을 피드를 확인을 하고 그들의 글에 공감을 하고 댓글을 달면 훨씬 더 그들이 제 글을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는 모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할 때 직접적인 광고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비밀 댓글로 자기가 이런 전문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와서 무료 소책자 받아가라, PDF 받아가라 하면서 링크를 주셨어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좋아요가 200개, 300개씩 되더라고요. 아마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이웃 신청을 하고 댓글에 이제 그런 광고성 찌라시 같은 느낌을 달고 다니실 텐데, 네, 물론 그러면 빠르게 전환이 될 확률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끌릴 테니까요.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거 보세요 라고 강요하기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 블로그에 유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내 걸 보길 바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웃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은 잠재 고객을 찾는, 그리고 그들이 내 컨텐츠에 진짜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좀 실질적인 방법과 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물론 공격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내 컨텐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내 상품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웃 신청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하러 다녀도, 잠재 고객을 찾으러 다녀도 내 블로그에 양질의 컨텐츠가 없다면 그들은 나를 신뢰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양질의 컨텐츠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이웃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